미 행정부가 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 고삐를 저면서도 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 의사를 비춰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이 북미 대화의 탐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틸러슨 장관은 북 대화 준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북한은 또 뭐 시간이 지날수록 바쁜 건 미국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연휴를 지나면서 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입장 이런 것들이 기존의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조금 벗어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틸러슨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을 자신한테 이야기해줄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더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뭔가 현재 핵 문제의 어떤 흐름 자체를 바꿔볼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런 약간의 조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급한 쪽은 미국이 우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고 압박을 좀 더 강조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동안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에서 강경일변됐다면 지금은 압박과 대화의 그런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끌고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압박과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또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은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의 중간 경계선쯤에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흐름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흐름은 앞으로 북미 접촉과 북미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은 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 북한도 구걸하진 않겠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예, 결국은 미국과 북한 모두가 이제 대화를 바라는 건 맞습니다. 예.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어떤 조건이 서로 다르거든요. 미국은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의 입장을 밝혀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아예 대화 자체를 상당히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으로부터 김 교수님 말씀대로 탐색적 예비 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지금 평창올림픽에도 참가하고 남북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역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비핵화는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핵보유는 정당하고 자위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부당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와 대화하고 개선하고 싶으면 국제공조를 떠나서 민족공조에 우선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에 대한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또 각 나라별로 이제 독자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이거죠.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그 결과 북한을 비핵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가지 않고 비핵화도 이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남북 대화에 나오고 정상회담까지 제안한 것은 그동안 한미 간의 공고한 신뢰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압박, 예. 이것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 뻗팅기고 있지만 결국 그런 자세를 지속하는 것은 북한을 자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확고한 그런 공조하에 북한에게 비핵화를 결단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맥메스터 보좌관이 네. 미넨 안보회의에 가서도 압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은 뭐 우리는 뭐 지금 급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급한 건 지금 북한일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여유를 부리고 배짱을 부릴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쪽으로 가더라도 판을 미국에 뺏기지 않겠다. 예. 북한이 판을 끌고 가는 대화, 그것을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에 끌려가면서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편으로 압박을 하면서 또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쪽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겠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서로 간에 먼저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의 흐름은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화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화의 목표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화로 가는 이 흐름들을 얼마만큼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내게 만드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좀 더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예. 미국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북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거꾸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는 그 흐름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쉽게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흐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이 또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대화를 끌어내는 이런 방향들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외교력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미국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을 한국이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평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폭을 좀 넓게 잡아가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화에 대한 우리의 외교력 요구가 정말 많이 지금 필요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우물가에서 숭늉을 마실 수가 없죠. 예. 우물물을 갖다가 끓여서 숭늉을 만들어야 이제 마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북한이 김여정 특사,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는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는데 예. 이제 따진다면 2000년, 2007년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 열리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대답을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예.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특히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한다. 예.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가 함의가 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예.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관계도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도 흔들고 있고 국제사회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정상이 왜 만났는데 결국 그 모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시간을 늦추면서 예. 이걸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은 역시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여건을 만들고 결국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 호응을 하고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예. 그런 것들이 나와야 여건이 성숙이 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전 강조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물에서 물을 깃는 정도의 단계다. 예. 그렇게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경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건도 이야기가 돼 있고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건은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또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또는 북미 대화를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에서의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 특사 왔을 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단은 포인트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과의 어떤 그런 궤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역시 한미 공조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최소한 ICBM급 미사일 발사나 또는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당분간이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북한의 입장 표명이 나오는 그런 시점부터 저는 정상회담의 어떤 진행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 무르익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특사 파견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예.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해 상봉 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북미 간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북한에 말씀드린 ICBM 미사일이나 7차 핵 실험을 유예하는 예. 그런 조치들을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그런 출발점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통상은 통상이고 경제는 경제다. 그러니까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미 상무부가 실제로 조치를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철강 품목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 글쎄요. 이제 뭐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철강 관계자들도 당황하고 있지요. 만약에 그렇게 고관세가 물리게 되면 예. 우리가 철강 수출 세 번째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그런 뭐 관세를 물린다거나 아니면 수입 제한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미국의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예.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과 동맹 또는 우호 국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 그 포함이 됐다고 하는 중엔 거, 우리나라만. 예, 우리나라만 예. 포함이 됐다고 하는 점이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혹시 아닌가. 예. 말하자면 최근에 보면 또 우리 세탁기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예. 발동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WTO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 간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FTA에 대한 재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하지만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이든 어디든 압력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일본은 안 하고 우리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건 뭐지? 예. 혹시 우리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미국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당하는 우리로서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뭐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통을 통해서 미국의 혹시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의 그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정된 건 현재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권으로 이것을 확정을 하는 이제 작업이 절차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역 확장법 232조는 이게 냉전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예.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특정 수입품을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중요한 동맹이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랄지 전반적인 또 문제를 우리가 미국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방카 고문, 예. 트럼프 대통령 이방카 고문이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옵니다. 그런데 이방카 고문이 주로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 중요한 많은 이제 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고문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낸다면 네. 좀 더 상황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